안녕하세요. 2%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야, 바닷물에 뛰어들고 뭐 헤엄쳐가지고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섬 찍고 막 오고 했어. 어? 야, 그게 훈련이냐? 지가 연명한다. 야, 그걸 훈련으로 취급도 안 해. 나 때는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전구장하고 걸어왔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가장 힘든 거는 내가 받은 훈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군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겪은 훈련이 가장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할 텐데, 뭐 그거를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이때 이거 정말 힘들었지 라고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지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지검에 대한 추억이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부대 쪽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부대 전투지휘검열은 어땠는지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비역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필이나 여성분들은 전투지휘검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지휘검열, 줄여서 전지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위에 높으신 분이 내려와서 이 부대가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부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다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부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뒤집어 엎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 깨끗이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아주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청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컵, 수저 깨끗하게 제대로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수량이 제대로 있는지 또 체크하고, 이게 위치가 제대로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바이러스는 없는지, 뭐 야동 사이트를 제대로 야동 사이트 들어가서 뭐 받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기간이 얼만큼?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집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무려 40명이라는 친구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 사항을 다 40명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곧바로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대장들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체크를 다 일일이 다 빡시게 합니다. 인사고과가 걸려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대 특징에 맞춰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수부대였잖아요. 그러면 보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체크하겠죠. 제가 관리하고 있던 창고가 16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자는 몇만 종이 됐죠. 그것들을 보통 하루에 11톤 차량 1대, 5톤 차량 1대 내지 2대가 보통 나갑니다. 그만큼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근데 그것을 저희 저장용대 편제가 보통 한 20명 초반대거든요. 그리고 창고장이 한 6명 정도 됐었고, 그래서 한 30명이 되는 인원이 돌아갔었는데, 이 병력이라는 게 온전히 이 일만 집중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당직도 써야 되지, 저희는 또 탄약고가 있으니까 탄약고 또 경비해야 되지, 휴가도 가야 되지,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15명이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15명 미만으로 해서 그 인원으로 그 창고를 돌면서 물량을 실었던 거죠. 사실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 벨트라도 있지, 여기에는 그냥 손으로 핸드메이드 까대기처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 손을 많이 타면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 불출을 하면서 전날 다음날 나갈 거를 미리 불출을 해놓고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 3번, 작은 것들은 3번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이 수량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부족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왜 했는지 체크는 하겠죠, 계속. 근데 보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시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전지검이 딱 터지면 이제 창고장들이 찾아오죠. 특히 부사관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군무원들은 소대장님 저 어떡해요 뭐 이러면서 SOS 청하는 거죠.
참 당황스럽죠. 본인 창고인데 본인이 못 맞춰서 문제가 생겼는 건데 책임 전가를 하면서 소대장인 저한테 아니면 중대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품이 만약에 예를 들면 보급이 잘 나가는 품목이면은 그나마 다른 타 부대에서 재고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조를 해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동원 훈련 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에 대여를 해가거든요. 밑에 예하 부대한테는 보통 보관을 많이 안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대여를 이제 하는데 그거는 전산보다는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대여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창고에 가보면 없어요. 근데 그 물품들이 대부분 다 막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수통부터 해서 탄띠, 방탄 뭐 등등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예하 부대에 빌리겠어요? 뭐 그러면 이제 저희랑 거의 동급에 있는 이제 군지사 쪽에 몰래 요청을 하는 거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직업을 하는데 물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올라갈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잘 빌려주려고 하진 않죠. 왜냐면 그 부대도 어느 정도 재고가 있고 갑자기 긴급 불출이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뜨끔미지근한 이제 반응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바닥에 좀 깔아놓고 사정사정 하면서 철면피를 깔고 이제 영업 같은 영업을 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지검이 거의 시작할 때쯤에 어쨌든 그 부족분을 다 채우면서 맞추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전지검은 잘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는 어쨌든 어떤 일이 터져도 잘 해결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수부대의 전투지휘 검열은 내무반 관련된 쪽도 있지만 보급 쪽 관련해서도 빡시게 한다는 거, 그리고 잘 안 나가는 물품들이 가끔씩 사라져 버리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고 이것을 어쨌든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가 참 어려우면서 그 다음에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영업 같은 영업을 뛰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꿀 빤다, 뭐 꿀을 빨죠. 부대 생활은 정말 쉬워요. 어떤 부대보다 이제 긴장감은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런 업무적인 강도는 어떠한 부대보다는 정말 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다른 부대는 어떤 식으로 전투지휘 검열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스토리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또 재미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끝낼게요. 안녕!